글을 쓴다는 게 영감을 어느 날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자판기 앞에 앉아서 막 홀린 듯이 쓰는 거 있잖아요. 막 분신사바, 분신사바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만나본 작가님들은 전부 다 치열하게 시놉시스를 먼저 쓰시고 트리트먼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작품을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안녕하세요. 김은재 작가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기획물, 기획서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창작물의 기획서인 시놉시스와 트리트먼트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유용한 팁이 될 수 있으니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해주세요. 시놉시스 양식하고 트리트먼트 쓰는 법은 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이 영상 밑에 블로그 주소를 적어 놓을 거고요. 네이버에서 제 이름 김은재 치시면 제가 인물 검색이 되거든요. 제 블로그에 기획서 양식, 이 시놉시스 양식 두 가지 양식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웹소설 공모전이 되게 많은데요. 어떤 곳은 시놉시스하고 트리트먼트만 보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도대체 시놉시스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창작물의 기획서예요. 우리가 만약에 동화나 로맨스 소설이나 청소년 소설이나 이런 걸 썼다고 해봐요. 근데 이거를 그냥 출판사에 투고를 했어요. 근데 편집자님 입장에서는 600매짜리 원고가 왔을 때 이걸 읽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는데 맨 앞장에 시놉시스 한 장이 쫙 있어요. 뒷장 봤더니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맨 앞장은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라는 걸 한 장 안에 다 담고 있는 거고요. 트리트먼트는 이 이야기 줄거리만 간추려서 저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만 읽고도 이 책을 계약해야겠네, 안 해야겠네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고도 심사가 가능하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작가들이 공모전에 내지 않더라도 일단 맨 먼저 시놉시스를 쓰고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시놉시스의 첫 번째 쓰셔야 되는 거는 바로 분야입니다. 고학년 동화인지 청소년 소설인지 로맨스인지 SF인지 미스터리인지 호러인지 무협인지 이렇게 장르를 일단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목입니다. 제목은 얼마든지 편집자님들하고 상의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신 있게 자기가 쓰고 싶은 제목을 쓰시면 돼요. 세 번째는 로그라인인데요. 이게 바로 기획서에서는 기획 의도예요. 내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이게 재미가 없으면 쓰면 안 돼요. 이게 재밌으면 써도 돼요. 이 두 가지 책은 이야기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의 수학의 정석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책 앞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쓰고자 하는 이야기가 재미가 없으면 시작도 하지 말라고 해요. 특히 이 책의 저자는 헐리우드 영화 컨설턴트예요. 수많은 시나리오가 왔을 때 이분은 뭘 보냐? 시놉시스에서 이 한 줄을 보고 영화를 제작할지 말지를 결정한대요. 만약에 이 한 줄이 재미가 없다면 뒤에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와도 어떤 재미있는 찰진 대사가 나와도 절대 제작하지 않는데요. 이 한 줄 보고 여러분이 쓰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그걸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한 줄로 딱 정리했을 때 애들이 와 그거 재밌겠다 그러면 쓰시면 되고요. 의외로 나 이런 얘기 써보려고 하는데 어때? 그랬을 때 야, 그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동화 중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3번째 아이라는 책이거든요. 책의 로그라인을 제가 정리해봤어요. 로봇보다 더 로봇 같은 맞춤형 아이와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AI 로봇 형제 이야기. 그냥 이거 한 줄만 들어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로그라인을 생각하라. 이게 진짜 50%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편집자를 위한 것보다 작가 자신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이, 가정 환경, 결핍, 과거사, 취미, 특기, 트라우마, 친구관계.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는가, 어떤 액세서리를 좋아하나, 잘하는 말투는 뭔가, 버릇은 뭔가 이런 것까지 한번 다 정리를 해놓고 자기가 보는 시놉시스에는 그런 것까지 정리를 다 해놓고 하시면 작품을 쓰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편집자가 보는 시놉시스에는 좀 간단하게 까칠한 성격이다, 사람들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아니면 너무 오지랖이어서 자기 걸 못 챙기는 그런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제가 올려드린 양식에는 로맨스 양식을 일단 좀 따왔어요. 그래서 주연은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서브 남주, 서브 여주. 그 다음에 핵심 조연도 왜 깨알 조연 같은 게 있잖아요. 로맨스라면 비서가 있을 거고, 여자 주인공의 친구가 있을 거고,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어떤 결정적인 조력자가 있을 거고, 이런 사람이고요. 그 밖에 등장인물, 잠깐 나오지만 있어야 하는 인물들도 소개를 했어요.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로맨스를 쓰신다. 큰 도움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짧게 제가 누가 뭐래도 내기를 갈래 청소년 소설의 주인공을 소개해놨어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넷다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는 캐릭터 창조를 위해서 애니어그램을 공부했어요. 애니어그램 영상도 시간이 되면 또 올릴 건데 누가 뭐래도 내기를 갈래는 애니어그램 번호를 옆에다 다 써놓고 작업을 했어요. 정근이는 6번, 방정이는 7번, 옥토끼는 4번, 톰은 8번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하면 아 8번이라면 이 상황에서 이런 대사를 치겠군. 이렇게 말투는 어떻겠군.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했거든요. 이제 기승전결입니다. 반드시 작품에 기승전결을 담고 있어야 되고요. 이 기승전결을 담는 그릇이 바로 플롯이거든요. 플롯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들어가는 사건은 굉장히 간단하게 쓰셔도 돼요. 그냥 어떤 사건을 계기로 주인공들끼리 가까워졌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오해하게 됐다. 이렇게 작품을 다 썼다. 그러면 당연히 목차를 넣으면 좋죠. 여기서도 역시 편집자에게 어필할 수 있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학력, 수상 내역, 기존의 저서, 연락처, 이메일을 반드시 쓰셔야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장짜리 시놉시스 쓰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시나리오 120장, 장편 원고 700~800장을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럴 때는 이 이야기가 진짜 재밌는 얘기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트리트먼트를 요구합니다. 트리트먼트는 시놉시스보다 조금 더 길게 중심 사건을 다 나열하는 걸 얘기해요. 보통 자기가 쓰고자 하는 얘기의 10에서 한 30% 정도 트리트먼트를 쓰시는 것 같아요. A4 120매짜리 시나리오를 쓴다면 트리트먼트는 20에서 30장 정도예요. 저는 700매짜리 청소년 소설을 쓴 적이 있는데요. 물론 초고는 다 썼죠. 편집자님께서 저한테 사항을 막 요청을 하세요. 그랬을 때 제가 700매를 지금 보니까 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치면 힘드니까 그때 쓰는 게 또 트리트먼트예요. 편집자님이 이 사건은 너무 개연성이 없으니까 빼주시고요. 빼고 그럼 다른 사건으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주인공은 이러이러한 사건을 만난다. 이렇게 10장에서 20장짜리 트리트먼트를 써서 편집자님한테 보내요. 그럼 편집자님 보시고 이 사건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러면 제가 가져와서 구체적인 대사를 적고 디테일을 묘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리트먼트에는 중심 대사는 쓰셔야 되는데 아주 부수적인 대사나 아니면 주변 환경의 묘사 이런 건 안 쓰셔도 되고 진짜 그냥 줄거리만 쓰시는 거예요. 과연 이 사건들은 개연성이 있는가만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시놉시스에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만나자마자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싸웠는지는 시놉시스에는 안 써도 돼요. 트리트먼트엔 써야 돼요. 내 이름은 김삼순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 삼순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자 주인공이 와요. 그래서 여기 주원이 단추에 걸려요. 그래서 삼순이가 제발 이거 자르지 마세요 하는데 주원이 자르거든요. 그런 다음에 삼순이가 들고 있던 케이크를 주원이 얼굴에 묻혀요. 그게 이제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을 이 트리트먼트에 쓰는 거예요. 자세한 대사는 나중에 시나리오에 쓰는 거고. 그러면 사건을 몇 개를 써야 되느냐? 보통 2시간 분량의 영화에는 사건 24개가 나오면 된답니다. 이게 왕자와 거지라는 아주 옛날 DVD인데요. 챕터가 나와 있어요. 실제 영화에는 챕터 1, 챕터 2로 안 나오지만 이 DVD를 제작한 사람들은 이걸 사건별로 다 쪼개놓거든요. 그게 정확히 24개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120매를 쓴다. 그러면 24개 사건을 만들면 되는 거고요. 원고지 700매짜리 장편소설을 쓴다. 그러면 내가 사건 한 20개 정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플롯 안에 놓고 개연성 있게 쓰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작품이 되는 거죠. 흔히 글을 쓴다는 게 영감을 어느 날 받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자판기 앞에 앉아서 막 홀린 듯이 쓰는 거 있잖아요. 막 분신사바, 무비사바 이런 것처럼 그렇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가 만나본 작가님들은 전부 다 치열하게 시놉시스를 먼저 쓰시고 트리트먼트를 쓰시고 그 다음에 작품을 쓰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트리트먼트 단계에서 사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속 마음에 들 때까지 수정하고 본문을 쓰시더라고요. 미저리의 작가 스티븐 킹은 자기는 결말을 두지 않고 쓴다라고 했는데요. 그건 스티븐 킹이니까요. 우리는 다 시놉시스 쓰고 기승전결 짜고 트리트먼트 짜고 사건 계속 고민하고 그러면서 장편을 쓰고 시나리오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쓰는 비법들을 대공개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필을 응원합니다. 안녕!